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분명히 상승장은 아닐 것이다. 하락장에 대해 대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 때문에 골머리 썩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오늘도 종목 살당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전화, 문자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빨간불 켠 만큼 좀 더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2부 함께 해주시는 인기쟁이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오늘 카카오톡 보니까 좀 오늘까지 좀 이벤트 기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들어오셔서 혼자서 이런 장 너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기간 내에 들어오셔서 이용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전에 전화 연결로 말씀을 해드렸던 링네트 같은 경우도 교육 관련 재택근무 관련주로 해서 잘 갔었는데 오늘 링네트 어떻게 공략하셨나요? 네, 일단은 재택근무 관련해서 진단키트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섹터의 움직임이 있어서 일단 오전에 공략을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만큼 이제 힘을 받고 잘 가는 모습이어서 일단 좀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링네트 오늘도 17%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잘 갔는데 오늘장 특징주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전일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FDA와 HWO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 발표를 하면서 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완화됐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바이오 랠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2.19% 상승해서 1,7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이번 달에 단 하루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9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막판에는 매도 규모를 크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개인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오늘 5% 가까이 상승해서 56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이 바이오 랠리에 동참하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 리드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 또 다양한 테마가 상승을 해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오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에 대해서 20개월 만에 경영 제재를 해제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가 한진그룹 조전무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다가 미국 국적인 그가 6년 동안 진에어에 불법 재직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경영 제재를 강화했었는데요. 20개월 만인 오늘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서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영
운항 허가 등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금 한진그룹이 주총을 통해서 이사회 강화를 하는 등 사내 경영 개선에 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런 제재 완화를 시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 항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진에어가 14% 넘게 올라서 종가 1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더해서 또 합병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박원주 특허청장이 오늘 셀트리온 본사를 방문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30% 꽉 채워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 VI 발동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제부터 23만 주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따라서 종가가 89,7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른 셀트리온 주들인 셀트리온 제약이 20%대 상승, 셀트리온이 23%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또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와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 라고 덧붙이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대북주에 오늘 오후 불이 붙었습니다. 아난티가 29.95% 상승해서 6,0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한창 역시 23%대 상승 마감, 조비와 경농 역시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3월 마지막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여줌에 따라서 여러분들 심리도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4월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수급도 더 개선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최충성 의원님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시장 종목 이야기들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들의 이제 거래 성적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좀 파란 불을 켜는 종목들이 있었다면 오늘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생단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신풍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네요. 14,692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 바이오랑 다르게 오늘 좀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 상승을 한 종목이고 일단 뭐 제약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키트 관련주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일단 비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다행이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노리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 정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16,000원, 뭐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지금 눌림도 발생할 수 있고 전반적인 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거의 200% 이상씩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 관련주들 해가지고 이제 추세가 꺾이고 어떻게 됐는지 아마 주가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키트 관련주는 내일 당장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이해하시고 신풍제약 자체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쪽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가 갔던 패턴을 좀 기억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풍제약 좀 단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6,600원이요. 66,600원에 100%요? 100% 들어가셨어요? 네네네.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래도 그죠? 네. 예. 좀 매매 습관이 원래부터 이렇게 좀 화끈하신 편인가요? 아니에요. 역시 분할 매수 2번 해가지고요. 분할 매수 2번 운이 하셨고요. 좋았죠. 예, 운이 좋았죠.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셀트리온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자체 매물 구간이 딱 위치해 있어요. 네. 물론 힘은 좋아서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비중이 전부 다 실려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상승이 올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더 내일 장 정도 보시고 더 뿜어주면은 일단 내 거 챙겨놓고 뭐 절반이든 절반 이상이든 물론 전체 파이로 다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 매물 구간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정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9만 원 선은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들어 올려줄 때 수익 실현 일부 하시고 네. 반 이상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9만 원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내일 풀리는데 네. 그거 나중에 또 경고 받으면은 뭐 또 정지되고 그러는 건가요? 똑같아요. 이게 반복이 될 건데 몇 프로 이상 상승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경고 종목에서 조금 해제가 됐다가 또 몇 프로 이상 상승을 하면 다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력들은 좀 교묘하게 이 자리에서 뭐 9만 원까지 바로 갈 수 있어도 바로 9만 원까지 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네. 거래 정지가 돼버리니까. 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흐름에서 살짝 눌렸다가 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일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눌린 구간 다시 공략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점도 흐름도 좀 이해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또 셀트리온 형제 같은 경우는 한번 또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봐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침에요. 그 교육주라고 해가지고 네.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YBM이 올라가길래 네. 그래서 올라가다 잠깐 떨어지길래 얼른 샀죠. 매수가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9,900 하여튼 만 원대 9,900 얼마였는데 네. 하다가 또 웅진이랑 하필이면 산 것마다 다 떨어진 거야. 웅진도 위에서 잡았다가 그래서 네. 웅진은 얼른 다시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다시 이제 그래도 YBM이 낫겠다 싶어서 거의 다시 물타기를 해가지고 9,600원 좀 돼요. 9,600원 정도 되시고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을까요? 비중 지금 2,000이니까 한 40% 돼요. 40% 정도? 네. 아이고, 9,600원에서 잡았는데 지금 오늘 YBM 내 포함해서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또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YBM 내 저희 위원님께서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매수를 하실 때 그 습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분봉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시면 떨어졌다고 바로 잡지 마시고요. 정말 다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상승을 하다가 제 분차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잡지 마세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다 떨어지고 얘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쯤에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쵸? 왜 떨어진 자리에서 잡으세요? 바로 반등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쵸. 떨어지더라도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만약에 시초가 들어갔다 보면 또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언제 그냥 내일이요? 네 아니면 그냥 좀 더 들고 가도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 드리고 그냥- 싶은 말씀은 네. 이렇게 고점 자리에 들고 가셨으면 네. 전략을 세우시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목표가를 얼마나 보고 들어가는지 내가 손절을 얼마나 잡고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바닥에서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높으니까 또 더 밑으로 내려갈까봐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그냥 기다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조금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습관을 조금 고치시면 좋겠고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완.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이탈은 나왔어요. 다만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기존의 이제 고점부를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사실. 일단 추세 자체가 다 꺾이진 않았어요, 교육 관련주들이. 다만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눌림 구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선 관망을 하시되 만약에 8,000원짜리, 8,100원짜리 정도로 보시고 저 자리 이탈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비중을 줄이셨다가 그 다음에 다음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공략하는 그러한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내일 시초가 정도가 아무리 못해도 9,000원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되는데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 갈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8,100원짜리 찍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추세 자체는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YBM넷 위원님께서 또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자세히 보신 것 같은데 수익을 보셨으면 좋았을 걸. 오늘 또 이제 또 심리전에서 약간 말리신 것 같아요. YBM넷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점 꼭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KMW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1,500원에 5%예요. 51,500원에 5% 정도 예. 최근에 담으셨어요? 네네. 근데 다른 종목들도 많이 뛰는데 왜 KMW 고르셨어요? 글쎄요. 이게 괜찮다고, 방송에서 보고서 들어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종목일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KMW 매수 종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방송에서 말했다고 바로 덥석 사시지 마시고 좀 검증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좋은 건지 이 섹터군은 뭔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물론 지금 비중 자체가 많지 않아서 뭐 걱정도 덜 되고 종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만 그 차트 흐름 자체가 좀 길게 끌고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전 바이오 종목을 많이 가지고도 있고 주로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좀 검증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종목에도 성격이 다 달라요. 얘는 그래서 뭐 좀 끌고 가는 거 좋아하시냐고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 자체가 다소 무겁게 움직여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종목을 고르실 때. 이게 내 성향과 맞는지를. 일단은 지금 저점 자리 다지고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10,000원대에 있던 게 거의 8,000원, 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천천히 좀 꾸물꾸물 움직일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답답하시면 지금이라도 좀 덜고 나오시는 게 예. 맞고, 예. 다만 얘가 뭐 그 섹터나 이런 흐름에서는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천천히 보시되, 일단 121선, 61선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 밑에 깔려 있잖아요. 예, 예.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움직여요. 아, 예. 장기 이평선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몸집이 좀 가볍죠. 여기 움직일 때도 예. 보세요. 장기 이평선 위에 밑에 깔려 있으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예. 굉장히 좀 활발하겠죠. 아, 근데 지금은 장기 이평선 밑에 위치해 있고 하단에 위치해 있고, 일단 차트 흐름도 기존에 많이 상승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어요. 다소 네.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급락이 심하게 발생하지도 않아요. 예. 최근에 3월장 급락 엄청 심하게 발생했었죠.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락폭이 굉장히 작죠. 예.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시는 건 좋다. 다만 좀 답답하시면 종목을 좀 포트를 변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로 가기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 최소 6만 원, 그리고 다시 간다면 8만 원짜리까지도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기간으로 볼 때는 기간으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한참 걸려요. 한 1년 정도. 올해 말 정도 보시는 게 좋고, 아, 네, 아, 올해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 보시고 좀 예. 천천히 좀 끌고 가셔야 돼. 만약에 아, 그게 좀 답답하시면 포트를 교체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쑥 빠지는 것만 아니면은 뭐 그쵸? 1년 예. 정도.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냥 천천히 모아서 예, 가시는 것도 좋아요. 비중도 지금 아, 많지 네. 않으시기 때문에 예. 선발대 정도로 지금 투입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예. 비중 뭐 10%나 15% 선에서 천천히 끌고 가시는 것도 내 계좌를 어느 정도 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너무 아, 네. 바이오만 하시는 것보다. 예. 네, 그 포트폴리오 아유, 구성을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MW 5G 관련주로 굉장히 작년에 많이 들어봤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5%씩 신중하게 담으시는 성격이신 것 같으니까 KMW 길게 보셔서요.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메디톡스 네. 19만 2천 원에 30%이거든요. 19만 2천 원에 30%요? 네네. 아우, 네,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밝으셨군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바닥이어가지고 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팔고 반은 팔고 또 사고 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 되거든요. 아, 총 이제 좀 매매를 하시고 나서 남은 게 30%세요? 예, 어저께도 10%나 올라가기 때문에 네. 덜어내고선 오늘 또 올라가요. 그래서 막판에 조금 또 잡아가 30%가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메디톡스는 보톡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네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아, 네. 영원히 바닥이에요. 아시겠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물론 반등이 나와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도 바닥이고 이 자리도 바닥이에요. 네. 맞죠? 네네. 지금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차트를 좀 당겨 놓고 보시면 얘 추세 하락 국면이에요. 네. 맞죠? 얘가 상승으로 네네. 돌아갈 것 같으세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 글쎄, 어쨌든 계속 많이 떨어져가 안 쳐다봤는데 요새 보니까 바닥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뭐 생각을 하시고 관점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넓히세요.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하려는 이유보다
하락하려는 이유를 더 많이 찾아요. 네. 매수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는 추세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충분히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아, 네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1차적으로는 저 21선 자리 있잖아요. 네. 오늘 뚫어 올려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살짝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멈칫거리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21선 돌파 여부를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관점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차트가 만약에 정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모아가고 싶으시면 네. 장기 하락 추세가 멈추고 횡보를 이어가고 몇 개월 정도, 얘는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그 옆으로 몇 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횡보를 정확히 해 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다시 진입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네네. 아,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디톡스 좀 짧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바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위원님께서 그 매매 앞으로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저 지금 텔콘 RF 제약 오늘 들어가가지고. 오늘 들어가셨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6,200원에 들어갔고, 60% 비중이 있어요. 6,200원에 공략하셨고 60% 오늘이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소녀 하신데 굉장히 매매 습관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 이거 계속 보시던 종목일까요? 아니면 오늘 움직이길래 들어가셨어요? 아, 텔콘은 원래 작년부터 봐왔던 거고, 그때 비보존 때문에도 많이 봤던 거라서. 네. 그러면 내일이라도 매도를 좀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궁금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내일까지 상한가를 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위치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네. 전일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줬어요. 장기 이평선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려줬고, 오늘 살짝 풀긴 했지만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일단 내일 자리도 충분히 한 번 더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네. 다만 조금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올려줬을 때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클로로킨이 혹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종목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텔콘에서 클로로킨이요? 하는 게 옥시킨정인데, 네. 이게 혹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제품인지 그게 궁금해서. 미국 수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것도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뭐 진단키트든 뭐든. 네, 지금 진단키트 관련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FDA 승인 신청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바이오 관련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정보들을. 다만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정말 진행이 된다면 대박이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거 챙겨놓고, 반 이상 정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리고 차트는 상승만 하지 않아요. 하락도 하고 눌림을 항상 주거든요. 그 눌림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기회는 다시 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 테마주가 좀 잘 되고 있는 거라 내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강하게 올려줄 것 같아요. 아, 네. 다만 그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흔드는 자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 그 자리에서 다시 노리시면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또 핫했던 종목인 텔콤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일도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만 수익을 챙겨두고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 20%. 34,000원에 20%? 예, 34,000원 진짜 맞으세요? 예. 아,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일진다이아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이거 매매하셨는데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대응 안 하시고. 예. 그거 뭐 수소차 저걸로 뭐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뭐 가지고 네.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싶어가.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지고 계신 거 팔아야 될 시점은 사실 지났고요. 예. 자리도 충분히 줬었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계좌가 뭐 10%에서 20%, 30%, 40% 벌어지는 걸 눈으로 보셨을 텐데 뭐 수소차 관련해서는 물론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지만 그러한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조금 검증을 하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 일단 수소차 물론 좋지만 제가 볼 때 수소차는 굉장히 꿈의 차예요, 사실. 뭐 금액도 싸게 해서 좋을 수 있지만 뭐 연료도 그리고 공기도 많이 그런 환경 이슈들을 조금 없앨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충전소 있잖아요. 예. 충전소 자체가 그 수소 연료를 저장해야 되는 그 탱크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넣는 그런 주유소랑은 다르게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되고 안전성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커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일반적으로 우리 뭐 강남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외곽 쪽에 지어야 되고 수소차가 정말 활용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서울에 사는데 수소차를 샀어요. 일산까지 가가지고 파주까지 가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 사람들이 과연 살까요, 이거를? 그렇죠? 그럼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그 가지고 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사실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일단 차트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많이 하락이 됐고 거의 예. 기존에 상승하기 전 저점 자리까지 왔어요. 예. 일단 지금 자리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시간적으로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예. 그 15,000원, 15,700원짜리 그 11선 이 자리 13,800원짜리인데 이 자리에서 차트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횡보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면 다시 상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그렇게 하고 횡보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좀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예. 일단 지금 자리에서 관망하시고 조금 답답하셔도 기다리시면서 다음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은데 이 자리에서 횡보 이어갈 때는 16,000원 이상 조금 올라왔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는 2만 원 자리를 회복하는지 보시고 2만 원 자리에서 평단가 조금 낮추신 다음에 그럼 27,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튀어 오르면 갈 수 있거든요. 예. 일단 비중 자체도 뭐 엄청나게 많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셔야 내 매수가를 다시 올 수 있어요. 예. 그냥 두시면은 그냥 손실만 계속 커지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일단 좀 대응을 그거는 뭐 네. 오래 놔둬도 뭐 괜찮겠습니까? 뭐 오래 놔둬보려 그러는데. 오래 놔둘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아니요. 네, 얘는 기대감이 상승한 종목이지 일진다이아가 엄청 좋아서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2만 원짜리를 이 옆자리에서 횡보 이어가면서 2만 원 자리를 회복해 주는지 네. 확인을 하시고 뭐 올라갔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또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거예요. 예. 꾸물꾸물 가면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비중을 조금 추가하셔서 25,000원, 뭐 6,000원 정도 보시고 이제 그럼 평단가가 좀 낮춰지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예. 지금은 관망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진다이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2만 원 선이 좀 회복되는 걸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은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종목들 안 보면 섭섭하겠죠. 롯데 시스템즈 가지고 있습니다. 6,3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싸게 나와 있는 좋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이렇게 좀 싸게 내려왔을 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물론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좋고 사실 저는 반도체 쪽을 잘 보지 않아서 일단은 저는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련은 더 이상 과부하라 더 이상 이제 발전할 게 사실 좀 상승에 많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으시다면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보시는 그런 좀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300원에 매수가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네, 좋을까요? 일단 롯데 시스템즈 관련해서는 일단 기업 실적도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됐고 상승도 좀 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저점 구간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3,000원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당겨보시면은 그냥 하락하고 반등을 나오네 라는 그 정도밖에 알 수 없거든요. 차트를 좀 당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바로 하시는 것보단 4,000원, 4,200원 자리 회복되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단 횡보 자리 이어가면 이 자리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그럼 평단가가 좀 낮춰지겠죠. 5,000원 한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까지 한번 튀어 오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추후에 천천히 흐름 뭐 7,000원, 8,000원 자리까지 그리고 그 전 고점 자리 11,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큰 호흡에서 보시고 천천히 관망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롯데 시스템즈까지 만나봤습니다.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의 투자 팁을 받아보는 소중한 강의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본방사수하고 계실 텐데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은 투자 그 심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어제 이어서 이제 투자 방법 기초에 대해서 주식하면 좀 좋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10번째로 미리 행동 시나리오를 준비하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매수를 할 때 어떤 가격이 될 건지 어떻게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가 없이 그냥 다짜고짜 매수하는 건 사실 그냥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음식을 만들 때 다짜고짜 뭐 두부부터 자르고 호박부터 자르고 하지 않잖아요. 난 된장찌개를 만들겠어. 뭐 두부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물을 올리고 끓이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들을 거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내가 매수를 할 때 물론 상승할 게 보이니까 매수를 하겠죠. 당연한 건데 상승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상승을 할 때 나는 5%를 볼 건지 3%를 볼 건지 목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목표가 정도는 세우시고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20kg를 빼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식단 조절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다짜고짜 내가 그냥 20kg 빼겠어 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살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고 준비가 돼 있으셔야 주식은 1대 다수의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시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항상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종목 진단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못 사면 내가 이걸 안 사면 죽지 않아요. 네. 지금 이 고점 자리에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못 살 것 같아. 아니에요. 눌림목은 항상 발생을 하고 상승을 한다 그래서 계속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흐름이고 뭐 시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도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눌림목 구간으로 봤거든요. 추가 상승 기회, 추가 기회는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시젠처럼 엄청 많이 상승한 종목도 눌림 구간을 다 만들어줘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이 아니면 내가 매수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좀 버리시고 내가 만든 함정에 내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보다 난 주식을 오래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노후 준비와 같이 주식 투자는 마라톤 같은 여정입니다. 마라톤. 네. 초반에 너무 빨리 뛰면은 쉽게 지치게 되죠. 근데 쉬다가 나중에 하려면 또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갈 때 따라가 주고 빨리 뛸 때 빨리 가주고 마라톤 할 때도 뭐 일정 시간 굉장히 빨리 뛰죠, 사실 그 선수들은. 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템포에 맞춰서 그 뭐 선수들처럼 일정 시간 뭐 계속 18초에 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힘이 좀 날 때는 바짝 하고 제가 간혹 이제 저희 회원들께 말씀드린 건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상승장에 왔을 땐 하락장이 올 때는 좀 방어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좀 템포를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힘을 어느 정도 비축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마음에 좀 잘 담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노우볼 효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노우볼 효과. 물론 내가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잘못 샀어요. 떨어졌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오늘 안에 뭔가 내가 수익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내 손실난 계좌가 바로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노우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눈덩이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처음에 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몇 분을 굴려도 이게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굴리다 보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굴리다 보면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일단 이러한 효과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의 99% 이상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재산의 99% 이상은. 그럼 그 전까지는 이 눈덩이를 굴리는 그러한 것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처음부터 뭐 몇백억씩 번 게 아니에요. 바로 뭐 부자 대열에 합류한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가 된 게 아니고 일단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복리의 힘을 믿어라. 복리가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크게 되거든요. 300만 원으로 하루에 3.5%씩 꾸준하게 하루에 그냥 거래일만 계산해서 1년만 투자하시면 이 300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무려 1년 뒤에 10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복리의 힘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재산의 99% 이상이 50세 이상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5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투자 원칙이 없으면 사소한 뉴스나 루머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지금 갑자기 주가가 훼손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어떤 거를 보고 했는데 이건 악재네, 이건 호재네 라는 그런 분간이 되셔야지, 내가 어떤 종목을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서 샀는데 이게 5G였어요.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였어요. 근데 시장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없고 루머, 이런 뉴스들에 그냥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투자 원칙 같은 걸 잘 세우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 대상 그리고 종목의 선택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말해서 듣고 이 종목이 좋다, 물론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오늘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요리를 할 때 같은 재료를 줘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맛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같은 종목을 어떤 사람은 5%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종목으로 100%, 200% 수익을 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잘 돼 있고 기준이 누가 더 잘 서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의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매수 매도 기준 및 시점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올라가서 매수를 하고, 물론 괜찮습니다. 올라가는 자리에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상따라고 일명 표현을 드리는데, 일단 이런 걸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얼마를 볼 거고 손실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3% 이상에서 손절을 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내 성격이 그렇다 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금 관리 기준 등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지켜가야 될 원칙, 나만의 원칙을 좀 만드셔야지 오래 갈 수 있고, 내 종목에 대해서 난 현금 비중을 지금 얼마를 확보해 두겠어. 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승장이니까 종목이 조금 공격적으로 현금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하겠어.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이 올 것 같으니까 나는 뭐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지금 이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겠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그때그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냥 종목을 5G가 올라가지 않는데 5G를 가지고 계신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일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원칙을 세우시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 투자는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해요. 감정의 동요 없이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랑해, 근데 이 종목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이러한 것들을 좀 버리셔야 되고, 일단 기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물론 여기저기에도 다 속해 있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 1년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한다.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서 내가 1년 정도 투자한다. 물론 1년 동안 끌고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1년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점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 변동성이 높은 투자 자산의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 뭐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주식 계좌 처음에 CMA 계좌 같은 거 개설하실 때 내 성향을 체크하잖아요. 일단 주식, 뭐 채권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주죠. 처음에 아마 가입하실 때 다 그거 하셨을 거예요. 변동성이 높은 투자 자산, 주식이죠. 채권은 다소 안정적인 거고, 지금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도 이제 잘 새기셔서요.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